조아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9일 오전 11시 15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볼턴 보좌관을 우습게 만들고, 그리고 아베 수상관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북한에 관한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서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김정은을 편들면은 앞으로 북한과 협상할 때 실무자들의 입지가 아주 약해진다, 협상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준다는 비판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관련 발언은 미북 실무 협상 개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UN 제재 대상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 거짓말입니다. 탄도미사일이고, 탄도미사일이면은 UN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하다고 아베가 트럼프 면전에서 이야기를 했고, 북한도 자기들이 쏜 게 탄도미사일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존 볼턴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볼턴은 그 전날 탄도미사일이 맞고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하뿐만 아니라 동맹국가도 지금 어긋나는, 오로지 미국의 국가 이익만 챙기면 된다, 아니 나의 인기만 관리하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데 대해서 이게 결국은 트럼프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힐 차관보는 대통령이 보좌관들과 전혀 다른 발언을 하는 것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려는 보좌관들의 노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이다. 북한은 미 관리들의 북한 관련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대통령과 직접 하는 협상이 아니라면 앞으로도 회담을 거부할 것이다. 이런 전략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또다시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이 만나서 단판을 짓는 식으로 하지, 그 밑에서 볼턴, 비건, 폼페오 같은 사람이 나와도 상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실무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무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트럼프가 오로지 선거에 유리한 국민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도 김정은을 만나겠다. 1대1로 만나면은 볼턴과 폼페오가 견제를 하지 않으면은 트럼프가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때처럼 또 속게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브루스 클링너 전 CIA 분석관이고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의 미사일 발언을 일축함으로써 최대 압박 전략을 스스로 부인한 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3월 재무부가 대북 제재, 추가 제재안을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해가지고 추가 제재를 못하게 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역시 미국의 협상력, 북한에 대한 지렛대가 약화된다.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만 계속 강조하고 있으면은 밑에 부하들이 북한을 다룰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과 한국은, 문재인 정부는 고분고분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가지만은 아베는 트럼프를 아주 특별 대우하면서도 안보 문제에 관한 한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할 때 트럼프가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아베는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이 불안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동맹국 보호가 우선이 아니고 미국의 안전이 우선이다.
대북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극단에서 극단으로 오고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지도력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합리적인 지적인데 요사이 부쩍 미국 언론에서는 볼턴과 트럼프 대통령의 불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턴을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다. 그리고 볼턴이 추진하고 있는 이란과의 대결 노선에 트럼프는 타지 않으려고 한다. 볼턴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쫓아내려고 하는 데 대해서도 트럼프는 내키지 않아 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강경 노선도 트럼프는 못마땅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트럼프와 볼턴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전례가 없는 부하 이야기를 상관이 세계 앞에서 공개적으로 뒤집어 버리면 그 부하의 말을 누가 앞으로 믿고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볼턴 보좌관이 외국을 돌아다녀도 외국 지도자들이 이게 대통령의 이야기인지 개인의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외교가 안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걱정되는 것은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인데 작년 6월 지방선거, 6월 13일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둔 데 가장 큰 공로자는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초에 정의용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바로 5월 안으로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한 그날부터 세계 언론이, 한국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집중적으로 다가오는 역사적 회담에 대해서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의 사도로 불리게 되고 노벨 평화상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6월 13일 선거까지 한국의 언론은 오로지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6월 12일 김정은 트럼프 회담에 맞춰져서 지면과 그리고 방송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뒷전으로 가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가장 많은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되었어요. 당시 홍준표 대표는 참 애처롭게 보였습니다. 이 쏟아지는, 그리고 한때는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30%를 넘는 이런 조금 정신병동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선거운동이 되었겠습니까? 이미 3월 초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한 그 순간에 자유한국당의 참패는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회담이 6월 12일, 그 다음에 투표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12일 싱가포르 합의문은 완전히 트럼프가 당해버리고, 더구나 트럼프가 회담장에서 나오면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한다 하는 엄청난 발표를 했는데, 정상적인 언론이라면은, 정상적인 국민이라면은, 정상적인 여론이라면은 6월 12일 이 합의는 트럼프가 속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실수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사실상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전시키는 게 정상인데, 그러나 김정은 트럼프가 만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큰 뉴스가 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비판은 아주 사소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 반대하는, 싱가포르 회담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문재인이 말한 비핵화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격을 했던 홍준표 대표와 한나라 자유한국당이 설 자리가 없게 되고, 그 결과는
역사상 최악의 보수 세력으로서는 최악의 참패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안으로는 김정은도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만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데, 내년으로 넘어가면은 트럼프의 계산은 어떠냐? 내년 4월쯤 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이 불붙게 되고, 각 정당마다 이제 후보자를 결정하는 이런 지역에서의 투표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는 보통 여름에 있어요. 이럴 때 트럼프는 한 번 더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돌파구를 만들므로써 외교에서의 업적을 쌓겠다. 이러면은 이번에 재선은 확실하다 하는 유혹에 걸리게 될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백인들의 생각은 미국이나 한국의 안전보다는 미국 사람들의 안전, 그야말로 이게 아메리카 퍼스트다. 미국인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더구나 미국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미국 사람들의 안전, 즉 북한이 ICBM만 발사하지 않으면 장거리 미사일만 발사하지 않으면은 북한에 대한 정책은 성공했다고 본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하지 않고 ICBM 발사하지 않는 선에서 김정은이가 약속을 해주면 그게 상응하는 뭔가를 주겠다 하는 쪽으로 또 다른 속임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 5월 중에 김정은을 만난다, 또 추가로 만나겠다고 하면은 그때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물론이고 문재인 지지 세력, 특히 KBS, MBC, JTBC, SBS 같은 이런 방송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가짜 평화 무드를 만들 것이고, 이렇게 되면 황교안, 나경원 두 사람이 요새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과연 자유한국당이 여론 전선에서 버틸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사태를 예견하고 지금부터 예방주사를 놓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트럼프를 보는 시각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트럼프에 매달려서도 안 되고, 트럼프를 무조건 비판해서도 안 되고, 트럼프가 잘하면 잘했다고 하고 못하면 못했다고 그러는데, 트럼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의 안전이지 한국의 안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한다면은 내년 4월 총선을 지난 6월 지방선거처럼 망치게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 황교안 두 사람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트럼프의 이 의지가 쇼맨십과 어울리고, 여기에 김정은의 계산과 문재인의 총선에 대한 집착이 다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을 때 어마어마한 환상이 만들어진다. 이걸 어떻게 깰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비핵화 사기극 2에 넘어가지 않고 내년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 내년에 자유한국당의 목표는 과반수일 것이고, 그 다음에 과반수를 차지 못했을 때 최저선은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를 믿을 수 없다는 것,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분명한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